기후를 바꾸는 아이들,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의 의미를 알고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봅시다. 식목일 하면 떠오르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나무, 산소, 그리고 식목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여러가지 맑은 공기나 보호해야 하는 까닭 등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식, 나무목, 날일, 즉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식목일은 1945년 강복 이후 산림을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 산지의 재원화를 위해 1946년 만들어져 서울시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다가 1949년 전 국민이 산림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960년 폐지한 후 이듬해인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으로 황폐해진 산림을 가꾸고 복원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이때 정부에서는 다시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고 전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식목일 전후로 나무 심기 행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식목일은 왜 4월 5일일까요? 시기적으로 4월 5일이 24절기 중 하나인 청명무렵으로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늘이 맑아지고 식물이 뿌리 내리기 가장 좋은 시기래요. 또한 역사적으로 4월 5일이 신라가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처음으로 우리 한반도를 삼국통일을 한 날이기도 하면서 조선 성종이 세자와 문무백관들과 함께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뽕나무밭을 일꾼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1910년 조선왕조 순종임금이 이날 친경제를 거행하면서 손수 밭을 갈고 직접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습니다. 최근 들어 식목일을 4월 5일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기존의 4월 5일이었던 식목일을 3월 21일로 바꾸자는 것인데요. 3월 21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산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1949년부터 제정되어서 70년도 넘게 유지해온 식목일을 왜 바꾸자는 것일까요? 식목일의 날짜를 바꾸자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식목일이 지정된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식목일은 나무를 심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언 땅이 녹아 나무가 심기 가능해지는 온도 평균 6.5도에 나무에 새순이 나오기 전 옮겨서 나무를 심으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뿌리도 잘 내리고요.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그 사이 지역별 평균 기온이 0.5도 이상 상승해 버렸습니다. 날짜로 치면 평균 20일이나 빨라진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나무를 심기 적합한 시기가 4월 초에서
3을 중순으로 앞당겨졌다는 것이죠. 지구온난화는 장기간에 걸쳐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가 1940년에 14도 정도였던 것이 2020년에 와서는 14.5도를 넘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진 이유를 살펴볼까요? 지구를 둘러싼 기체인 대기가 없을 때에는 태양으로부터 온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로 모두 빠져나갔었는데, 대기가 있을 때에는 지구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가두어 평균 온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너무나 많아져 대기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먼저 기후란 말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여러분, 날씨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았지요. 날씨는 한 지역의 하루 또는 몇 시간 동안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후는 한 지역의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평균적인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림은 우리나라의 기후를 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인데, 색깔이 점점 변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럼 우리나라에 발생한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이 예기치 못한 폭염과 가뭄을 불러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최악의 폭염을 기록하며 48명이나 사망하였고, 가뭄으로 농가에서는 15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러시아 북부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이상고온 현상이 빈번한 폭우를 일으켰는데, 2020년에는 54일간의 장마를 기록하며 4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겨울에는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제트기류가 기후변화로 약화되어 한파와 폭설이 찾아오는 등 사계절의 경계가 흐려지고 기온, 강수, 습도가 늘뛰는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목일을 맞이하여 나무를 심는 것이 기후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나무는 강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인 소나무는 한 그루가 1년에 이산화탄소를 6.6kg 흡수하는데요. 자동차 한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368그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무를 심으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여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 나무나 무작정 심으면 오히려 우리 땅에서 잘 자라지 못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에 맞는 종가시나무, 백합나무, 포플러나무, 자작나무를 추천하였습니다. 자, 그럼 나무를 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 크기에 맞는 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이때 깊이는 뿌리 길이보다 약 1.5배 깊게 파주세요. 두 번째, 겉흙과 소흙을 섞고 구덩이에 3분의 2 정도만 채운 후 물을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세 번째, 나머지 3분의 1의 흙을 덮고 심어진 부분은 주변보다 높게 해주세요. 이때 낙엽이나 풀 등을 섞어주면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어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나무를 심어보거나 우리 주변의 나무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나무를 심은 후기, 가정이나 학교 주변에서 찾은 나무를 녹색학습원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글과 사진 모두 환영합니다. 기후변화에 맞서 실제로 행동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